2장 18번째 주제 후회의 본질에 대해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후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언가를 했어야 했는데 안 했다고 후회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무언가를 안 했어야 하는데 했다고 후회하는 것입니다. 후회에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음이란 후회가 일어난 그 현상을 정확하게 못 보는 것입니다. 탐욕은 내가 뭔가 하고 싶거나 하고 싶어 하지 않는 탐욕입니다. 성냄은 하지 않은 것이나 한 것에 대한 성냄입니다. 이 중에서는 어리석음이 후회의 가장 근본인데요. 후회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그 순간에 하지 않은 일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나 또 안 할 수도 있었는데 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 다른 선택지가 있었던 게 아니고 한 번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다른 길로 가는 것은 가능성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알면 후회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걸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후회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후회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정확하게 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일단 주변에서 이제 후회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한국 사람이 제일 후회 많이 하는 거는 그때 그 아파트 샀어야 되는데 그 땅을 샀어야 되는데 또 최근에 뭐 주식을 그때 샀어야 되는데 팔았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들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뭐 흔한 것 중에 이 사람이랑 결혼 안 했어야 되는데 또는 그때 그 사람을 만났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일일이 세울 수 없을 정도로 남녀노소 후회가 많은데요. 저희가 이제 본문을 봤지만 그럴 법하다, 그렇다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후회하는 순간에 굉장히 많은 선택지가 있다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내가 다른 걸 선택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오늘 아까 말씀한 대로 이제 질문이 많잖아요. 많은데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후에 전반적인 이야기가 되고 나머지 것들은 다 좀 소소한 거니까 여기에 좀 비중을 두고 먼저 좀 이야기하고 그 다음 걸 좀 할게요. 이 사실 후회는 내가 볼 때 거의 모든 사람이 한다고 볼 수 있어요. 나도 했으니까요. 2007년 이전에 나도 후회를 했어요. 근데 이제 2007년에 후회가 어떤 건지 내가 알 수 있게 됐어요. 이제 그렇게 알 수 있게 된 거는 그동안에 수행도 하고 이제 부처님 공부도 하고 지혜가 좀 나름대로 생긴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후회가 있을 때 그때 그 순간에 그 일어난 현상을 보게 됐어요. 보게 되니까 내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구나, 잘못 알았구나 하는 게 딱 느껴지고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후회 현상이라는 건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난 뒤에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는데 그 순간에 내가 더 좋은 거를 하지 않았던 거에 대한 자체, 뭐 후회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정확히 보면 그 순간에 하나밖에 일어날 수 없어요. 왜 하나밖에 일어날 수 없냐면 우리 정신이란 건 한 번에 한 대상에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후회가 일어나는 실제 일이 있었을 때 그때 하나의 우리 존재 전체가 그 하나의 어떤 자극에 대해서 전체가 반응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둘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요즘 이제 챗GPT를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챗GPT한테 질문하면 바로 착 나오잖아요. 그거는 챗GPT가 가진 모든 정보가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쫙 하고 하나 딱 놓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하고 챗GPT는 좀 달라요. 똑같지는 않아요. 챗GPT라는 게 우리의 정보 처리를 좀 모방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처리하는 거는 거의 같아요. 우리도 뭐가 탁 하면은 그 순간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의 결론을 탁 내는 거예요. 그때 뭐 두 개를 내지는 않아요. 하나를 탁 내서 그거를 그 순간에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할 수밖에 없는 빠른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고 나면 연이어서 그걸 하고 난 데는 또 다른 가능성을 생각하게 돼요. 그게 연이어서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이 정신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게 마치
그때 가능한 것처럼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잘못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일어날 때는 요거는 없는 거예요. 그것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권투 선수가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서 세계적으로 어떤 강한 그 챔피언한테 도전을 했어요. 엄청나게 훈련을 했어요. 해가지고 도전을 해서 순간순간 지금까지 연습한 가운데로 잘 이제 반응을 하면서 했어요. 그런데 의외의 챔피언의 펀치가 오니까 그걸 피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훈련한 속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이 정신현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는 자기도 뭐 피하고 싶죠. 근데 몸이 말 안 듣죠. 그래서 못 피한 거예요. 근데 그걸 나중에 내가 그때 이렇게 피했으면 되는데 하면 그거는 그 사람은 실제 현실하고는 동떨어진 자기 나름대로 생각에 불과한 거예요. 그처럼 이 후회란 것도 잘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그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속에서 뭔가 내 존재가 전체로서 반응을 한 거예요. 뭐 생존을 위해서 또 좀 자기를 위해서 한 거예요. 했는데 그 다음에 일단 그거를 경험하고 나니까 또 다른 가능성이 또 탁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그것이 마치 처음에는 그랬죠. 그때 그렇게 할 거라다가 나중에는 그거 할 수 있었다고 막 자꾸 이래 진전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자꾸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서 나중에는 내가 할 수 있었는데 또는 해야 됐었는데 하면서 이상한 게 붙으면서 그 전제 조건에는 가능하다는 또 생각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가능하지 않다지만은 그거 했어야 된다는 그게 또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후회도 하는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하여튼 잘못되게 아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후회 현상을 보는 거는 어쨌든 우리가 이 미래란 건 처음 사는 세상이잖아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세상이에요. 그럴 때 내가 어떤 일이 오면은 그때 내가 준비된 만큼 하고 난 뒤에 그건 또 내한테 좋은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더 그 경험을 잘 살리면 보다 나은 미래를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측면을 볼 때 나는 후회는 보너스라고 봐요. 보너스. 어쨌든 내가 했기 때문에 더 나은 선택지를 발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2007년에 후회를 2가지 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내가 좀 설명하면 그 당시에 이제 모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명상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고 싶은데 뭐 가능합니까? 그래서 내가 그럼 뭐를 물어볼 겁니까? 하니까 3가지를 물어본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자기가 작가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들어보니까 할만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또 그거에 대해 조금 더 이제 준비를 했죠. 그리고 다음날 사람이 왔어요. 그래 그 자리에 앉았어요. 앉았는데 온 사람은 어제 전화한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어제는 여자 작가인데 온 사람은 남자 PD가 왔어요. 와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다 3개가 다른 질문을 하더라고. 뭐 다른 질문이지만 명상을 내가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냥 대답했어요. 하고 그 사람이 가고 난 뒤에 내가 요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순간에 내가 아이란 걸 알았어요. 근데 어쨌든 내가 그 사람의 지금 그러니까 그 PD가 질문한 건 내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명상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준비된 대로 했어요. 했지만은 또 그걸 하고 나니까 요렇게도 볼 수 있다고 더 나은 걸 내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좋은 경험이고 보너스인 거예요. 어쨌든 내가 나는 그런 인터뷰하는 거 싫습니다. 뭐 이러면은 내가 뭐 그 뒤 것도 알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 내 아는 속에서 끝났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내가 생각해 못한 질문을 하니까 대답은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그 뒤에는 또 다른 가능성을 내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째 보면 전부 다 좋은 경험이에요. 그 좋은 경험을 해서 내가 참 내 자신이 대견하고 또 그걸 통해서 내가 배우니까 참 좋고 뭐 이렇게 진행하면 좋은데 이걸 잘 모르니까 자꾸 애를 태우고 사실 후회는 뭐 어째 보면 인간이 그냥 갖고 있는 요소라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불교에서도 그 5가지 장애라는 게 있어요. 5개라 해가지고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게 5가지. 이제 번뇌야 많겠죠. 그냥 대표적인 5가지. 그 중에 하나가 후회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벗어나긴 쉽지는 않아요. 근데 내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 보니까 다시는 이제 후회 안 하죠.
그렇지만 이제 듣는 사람은 들을 때는 좀 이해가 되지만 또 지나고 나면 또 다른 게 과거에 게 또 머릿속에 들면 쉽지는 않은데 그걸 이제 정말 이래 보면 우리한테 뭐가 이롭나를 보고 그리고 내가 말하는 거는 사실에 입각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 믿고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 하여튼 이 후회는 많은 사람들이 해요. 나도 2007년까지는 했으니까요. 근데 후회만 없어도 되게 살기가 좀 편해요. 그리고 여기 정신과에 찾아오신 분들이 막 후회가 되게 많아요. 그 후회만 안 해도 훨씬 나아요. 네, 두 번째 질문은 그래서 후회가 너무 해롭고 사실 후회는 이제 있는 그대로 못 본 거니까 이거를 이제 멈추자는 거를 이제 상담에서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남자분인데 술을 많이 드세요. 그래서 이제 부부 상담을 오셨는데 술을 먹고 나면은 너무 실수를 많이 하는 거죠. 뭐 돈도 많이 쓰고 다치고 그다음에 막 쓸데없는 말 해갖고 사람 관계 안 좋아지고 손해가 무지 많으니까 이제 술을 좀 줄여보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사실. 그쵸? 술 먹고 오시면 막 머리를 진짜 벽에다 막 부딪혀요. 그래서, 후회에 지금, 그거 백해무익하니까, 일단 일어난 일은 일어난 대로 놓고, 술 안 먹는 시스템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가고 있는데, 그랬더니 이분이 술을 먹고 나서, 후회해도 소용없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또 막, 저 원래 10병 먹는데 5병밖에 안 먹었다고 이러니까 저도 좀 싸하고 이제 같이 오신 아내분이 이거 지금 치료 잘못되고 있다고 이제 후회도 안 한다 이 사람이 너무 뻔뻔해진다 그랬는데 물론 저희야 이렇게 어떤 과정으로 갈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사실 후회를 멈춘다 그럴 때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옆에서도 이런 반응들도 보이시고 그랬을 때 지금 이 분은 지금 어떤 과정에 있고 좀 어떻게 좀 도와드려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확하게 잘 보셔야 돼요. 아까 후회도 안 하고 뻔뻔하다. 이럴 때는, 그럴 때는 이제, 뭔가 그분 또한 후회 현상을 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이제 이 정확하게 보는 건 이거예요. 지금 이제 술 문제잖아요. 아내는 지금 남편을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술 먹어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후회는 항상 잘못 보는 현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본다는 거는 이 남자가 내가 술을 먹음으로 해서 내한테 어떤 영향이 오고 또 가족들은 나를 걱정하고 이런 걸 이제 잘 보고 그러고 난 뒤에 그럼 내가 술을 줄일 수 있는 길이 뭔가 뭐 이러면 이제 제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거를 이제 잘 봐야 돼요. 잘 보질 않고 내면을 이제 잘 보면 그 남자가 그런 걸 이해하고 그 다음에 후회란 거는 또 어찌 보면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일 수 있잖아요. 자책하고 뭐 이러면 그건 도움도 안 되면서 그런 걸 멈춘 거는 일단 좋은 건데 뻔뻔하다 이러면은 이제 보시는 분이 또 정확하게 못 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을 우리는 한 인간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정확하게 보면 이제 그 속에서 지금까지 이제 술 먹은 거는 잘못됐다. 그렇지만은 이제 후회는 또 했다가 안 하니까 그건 나은 거지만 또 술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작업을 하고는 있지 않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노력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내가 이래 보면은 술 먹는 사람은 술을 부르는 게 있어요. 속에서 술을 부르는 거예요. 술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술을 정말 안 먹으려면 이 속에서 부르는 게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술이라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현상을 이제 정확하게 봐야 되고 또 본인 스스로가 그래 보면서 술이 나한테 해가 된다. 해가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줄일까? 이제 그런 노력을 본인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가족한테도 가족을 힘들게 하고 이런 것도 이제 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으면 그걸 이제 아내는 또 잘 봐야 되겠죠. 근데 그런 건 안 보고 가시적으로 지금 이런 말 했으면 이제 술을 끊어야 되는데 하는 거는 좀 더 면밀히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과정 중에 일단 그래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후회를 멈추고 그렇죠. 무엇이 일어나는가를 좀 정확히. 심하면요, 후회하고 난데 술 더 먹을 수 있어요. 자기 자체가 하면서 더 먹을 수도 있어요. 술 먹는 사람들이 보면 여러 형태가 있어요. 기분이 안 좋으면 술을 마셔요. 후회하고 나면 기분이 울적하면 또 그거 좀 만회하기 위해서 술 마실 수도 있거든요. 악순환이 될 수도 있죠. 네, 세 번째 질문인데요. 제 짧은 지식으로는 후회가 마음부스 중에 하나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하는 거를 이렇게 보면 후회하는 생각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 따라가서 막 연세 하는데, 그럼 이 후회하는 생각이랑 이 마음, 해로운 마음 중에 하나인 후회라는 마음부스는 좀 어떤 관계일까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후회라는 부수가 있거든요. 해로운 마음 중에 후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후회한다는 건 지금 성내고 있는 거예요. 이 불교에서 탐진치 할 때, 탐진치잖아요. 치는 어리석음이에요. 탐은 이제 욕심내는 거, 진이 이제 화내는 건데, 불교의 진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다고 보면 돼요. 다 싫어하는 거예요. 어떤 현상을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데 어떤 현상은 있을 수밖에 없어서 있는 거예요. 인과의 법칙상.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모르니까 그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도 싫어하는 현상이에요. 자기한테 일어난 거를. 그래서 저거 내가 안 했어야 되는데 또는 했어야 되는데 하고 이제 싫어하는 게 이 후회의 마음부수인데, 그 이 후회의 내용은 이제 실제로 뭔가를 했어요. 안 했어야 하는데 내용은 그래요. 또는 안 했어요. 했어야 하는데 그 내용은 그런데 그거를 이름을 붙인 게 후회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유익한 마음 하잖아요. 그럼 유익한 마음은 그 이 탐진치 중에서 둘 이상이 없거나 뭐 이래 정확하게 보는 거거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그런데 그거를 통칭해서 유익한 마음이라 하는 거예요. 예. 또 탐욕하면 탐욕의 구체적인 내용이 있고 요거를 탐욕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과 내용 뭐 말씀하신 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딱 내가 떠올랐어요. 그럼 그거는 내가 생각이 떠올랐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아차리는데, 그거를 후회하는 마음 부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러니까 후회란 거는 이제 이름이에요. 구체적인 내용은 실제로 있었던 일을 안 했어야 되는데 또는 하지 않은 걸 했어야 되는데 하는 그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의 생각을 자기가 하고 있다. 그러면 후회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예를 들면 성냄도 실제로 뭐 성냄이라는 게 뭐 얼굴 찡그리기도 하고 말을 하기도 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걸 성냄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그냥. 이게 후회도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겹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겹치죠. 네. 예. 좀 다음 장에 반성이 나오는데 반성이랑 좀 많이 관련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진정한 반성이라고 다음 거는 이런 진정한이 붙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놀란 적이 있는데, 이제 촉법소년인데 저희가 상담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막 씩씩대면서 저는 후회 엄청 싫어해요. 후회 싫어한대요. 그래서 그래, 후회 나쁜 거야, 안 좋은 거, 너 잘하는 거다 했더니 자꾸 근데 자기를 후회하라 그런대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인가 이렇게 들어봤더니 반성해야 된다는 말을 후회라는 뜻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같은 단어인데 굉장히 다르다. 그래서 놀랐던 적이 있는데, 그렇지만 그 소년만 그런 게 아니라 이 후회와 반성의 관계가 사실 이렇게 복잡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후회라는 말을 쓸 때하고 반성이라는 말을 쓸 때가 초점이 좀 다를 뿐이에요. 그리고 반성하는 사람이 후회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또 심한 경우는 후회하면서 약간 반성적인 요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후회한다면 초점이 내가 실제로 뭘 했는데 안 했어야 하는데 또는 안 했는데 했어야 하는데 거기에 주로 초점이 가 있어요. 그래서 후회한다면 그걸 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이제 그런데 반성이라는 거는, 반성은 보면 초점이 내가 잘못했다는 게 좀 있어요. 잘못된 현상이다.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그거를 안 해야 되겠다. 여기에 이제 초점이 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반성하는 사람이 이 후회적인 요소를 가지면서 반성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그때 그래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 안 했어야 했다. 그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내가 뭐 이제 앞으로 왜 그랬는지 또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거를 이래 이제 하는 게 반성일 거예요. 그러니까 반성이 이제 나는 아주 극단적으로 반성이 필요 없는 사람이라 봐요. 후회도 필요 없고 반성도 필요 없고 정확히 알아서 그 순간에 좋은 걸 경험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고 다른 사람 세상에서 알게 돼서 이 뭔가 알게 된 걸 바탕으로 또 살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뭐 반성이라는 건 어째 보면 이건 잘못됐다는 거를 전제로 하잖아요. 내가 볼 땐 잘못된 게 없어요.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시스템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잘못했다 이러면 안 해야 될 걸 했을 때 잘못된 거지. 그 사람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일어난 걸 잘못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극단적으로 보는 거죠. 본질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 반성은 이제 그래도 세간에서는 반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니까 후회하고 반성은 좀 초점이 다르다 볼 수 있고, 근데 이 반성은 이 후회를 바탕으로 하는 반성이 있을 수 있고 후회의 요소가 좀 적은 반성도 있을 수 있고 그건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성하고 좀 반성과 더불어 하나 좀 생각해야 될 게 이제 우리 불교계에서는 참회라는 말을 많이 써요. 참회. 그러니까 이제 참회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제 보면 반성은 좀 일반적인 뜻 같아요. 내가 뭘 잘못했다. 그러니까 왜 잘못했는지 알고 또 어떻게 하면 좀 안 해야 되나 뭐 이런 거에 비해서 참회란 건 좀 심오하다 뭐 이래 볼 수 있어요. 내가 이 잘못된 게 있었고 왜 내가 그러면 내 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나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또 어떤 수행을 해야 되나 뭐 이런 게 참회적인 요소인데 내 입장에서는 참회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보면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났고 거기서 내가 뭐 배워서 가면 되는 거예요. 참여할 시간에 뭐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경우는 별로 그런 말들을 좋아하지 않고 또 우리 불교에서는 참회를 좋은 뜻으로 쓰잖아요. 근데 이게 이 참회라는 용어가 조기 불교는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조기 불교에서는 어째 보면 이제 지혜라는 거, 또 부끄러움, 두려움, 뭐 이런 것이 있고, 뭐 그건 또 다음에 좀 설명할게요. 예. 5번째 질문인데요. 살다 보면은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돼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보거나 아니면 이게 지나가야지 알게 되는 거. 그래서 필연적으로 어떤 오류나 불안정성은 어쩔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당연하죠. 피할 수 없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러면은 후회라는 것 자체가 정말 성립하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이런 실수의 필연성, 불안전의 필연성과 후회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나의 개인적인 경험은 내가 살아보니까 어떤 것도 나한테 다 도움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2007년에 후회가 없어지기 전에 없어졌잖아요. 그 전에 것도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때로는 내가 후회적인 요소로서 봤던 사건들이 좀 있잖아요. 그때 이거 안 했어야 되는데 또 뭐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전부 다 어째 보면 좋은 경험의 연속이에요. 우리는 어쨌든 세상에 나와서 내일이란 지금 이 순간 다음부터는 다 미래잖아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잖아요. 그걸 이제 이래 가는 거예요. 가고 지금 내가 뭘 하더라도 태어나서부터 또는 태어나기 전의 요소 그걸 가지고 세상을 살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다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내가 좋은 경험하고 이제 그래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일은 좀 더 이제 자꾸 정확하게 보고 지혜를 닦고 이래 이제 수행을 해보고 하면은 일어날 수 있는 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잘못 보기 때문에 자꾸 이상한 거를 생각을 우리가 붙이는 거예요. 이건 잘못됐다. 뭐 이거는 내가 안 할 수도 있었는데 누구 때문에 힘들었다. 한데 그것들이 나중에 보면 내가 살아가는데 다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정확하게 보게 되면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 일어난 일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경험을 하고 세상에 대해서 알고 내 자신에 대해서 알고 이렇게 가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되기 때문에 자꾸 그 내가 볼 때는 이상한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야 안다라는 말도 그럼 잘못된 말이네요. 그러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순간에는 못 본 거죠.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건 그때 있을 수밖에 없다고 뒤에 알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전부터 인과의 법칙을 잘 알고 잘 관찰하고 잘 아는 사람한테는 그 당연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식을 좀 정확하게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죠? 그 다음에 6번째 질문은, 이게 이제 관찰을 해보면, 후회가 질문도 많이 가지고 오네요.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그죠? 많죠. 관찰해보면은, 후회를 하는 사람들 보고 제가 한 번만 후회하는 사람 못 봤어요. 계속 후회를 해요. 예. 마치 강박적으로 하듯이, 후회 안 좋다, 멈추자, 멈춰도 계속해요. 또 했어요, 또 했어요, 이러는데, 그 후회하는 사람들이 강박적인 사람들이 좀 후회를 더 많이 하는 건지, 아니면 후회 자체 속성에 어떤 그렇게 반복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둘 다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강박적인 사람들이 후회할 만한 일이 생기면 강박적으로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후회란 것 자체가 강박적인 속성을 좀 가지고 있어요. 보통 봐요. 우리한테 일어나는 일인데 뭐 별거 없는 일 가지고 후회해요? 뭐 좀 손해봐도 뭐 별거 없는 거 후회 안 하잖아요. 자기 인생의 큰 일에 대해서 더 후회를 많이 하잖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그 사람하고 결혼 안 했어야 된다는 건 누구랑 결혼한다는 건 인생을 좌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한테 큰 일이기 때문에 그때 안 했어야 되는데 왜 했을까? 누구 때문일까? 내가 왜 했을까? 하면서 그걸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왜냐면 자기 인생에 중요한 거니까. 중요한 일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왜 잘못됐고,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이제 후회란 거는 강박적인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후회라는 거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많은 생각들을 불러온다 보면 돼요. 그러면서 되게 피폐해지고, 그 다음에 마음의 속성이 뭘 자꾸 하잖아요. 그럼 또 그걸 또 계속 이제 하게 되는, 길이 나는 그런 또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 악순환의 근원에는 뭘 잘못 보는 게 있는 거예요. 잘못 보는 게 있으면서 자기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또 원하는 대로 안 됐으니까 또 화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막 탐진치가 계속 굴러가면서 이 후회는 강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고, 후회를 멈추는 데는 이제 강박증을 치료하는 데 어떤 방법들도 같이 동원하는 게 좋죠. 실제로 이제 이 상담하는데 그 후회 안 하는 사람 내가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타이밍에 따라서 언젠가 후회의 속성은 말하게 돼 있더라고 보니까. 이어지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후회가 좀 중요한 일, 자기가 원하는 일과 이렇게 있는 부분에서 더 많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물론 후회하는 사람들을 보면 작은 것도 별거 아닌 것도 반복해서 후회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대체적으로는 보편적으로는 이제 원하는 거, 기대가 있었던 손해가 막심한 일에 있는데 그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그런 욕심이나 어떤 근본적인 것과 함께 좀 후회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후회는 어째 보면 좀 탐진치 현상이라고 뭐 지금까지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탐진치 현상이에요. 이제 탐진치인데 가장 근본은 치죠. 일어난 일을 정확하게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니까 일어난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는 딱 그래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일어난 일은 잘못이 없다.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때 내가 그걸 통해서 성장해야 된다. 배워야 된다. 이렇게 딱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살다 보면 그게 또 맞다는 걸 알게 돼요. 어쨌든 이 후회는 탐진치 현상이에요. 그래서 잘 못 보는 게 있는 거예요. 잘 못 보는 게 있고 그 잘 못 보는 걸 바탕으로 요렇게 됐으면 했는데 안 되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째 보면 이 후회 현상도 뭘 잘못 보는 거예요, 사실은. 잘못 보니까, 세상을 잘못 보니까 잘 봐서
그대로 했으면 후회할 일이 없겠죠. 안 그래요? 잘못 보기 때문에 뭘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하고 난 뒤에 그걸 또 잘못 생각해가지고 잘못 봐가지고 요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저렇게 할 수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회의 치유는 정확하게 보는 지혜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자기한테 타격이 크면 더 후회에 대해서 더 일에 집착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째 보면 이 근본은 잘못 보는 정도가 크면 클수록 후회도 커진다. 또 후회가 커지니까 또 후회도 커진다. 잘못 보니까 이제 잘못 보고 이제 이런 걸 원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또 후회도 커지고 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다 같이 가는 거예요, 탐진치가. 이게 추가 질문인데 이거는 그러면은 사람들이 보면 이 후회하는 거를 이렇게 이제 멈추는 걸 하잖아요. 그러면 또 반응이 뭐가 있냐면 이거 저 합리화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도 많이 하세요. 합리화. 그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거가 내가 나도 이렇게 유리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합리화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 게 아닌데 예를 들면은 부모가 잘못했거나 아니면 뭐 옆에 사람 때문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다 끄집어와서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 말은 뭐냐 하면은 이게 후회가 지금 잘못 보는 거다. 그다음에 여기 어리석음이 있고 또 어떤 근본적인 어떤 탐심이 있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런 거 말고 조금 더 살펴봐줘야 되는 게 있는 게 아닌가. 예를 들면 아까 말한 대로 후회를 멈추면은 합리화로 괴로워하거나 남의 걸 괴로워하거나 이런 사람들이요. 네. 합리화라기보다 그럴 때 이제 치료자가 흔들리면 안 돼요. 이거는 정확하게 본 거지. 뭔가 합리화란 거는 이제 사실은 이런데 다르게 자기를 위해서 뭔가 합리화 신경을 합리화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정확하게 보는 지혜다 하고 확실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합리화가 아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보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지금은 당신 눈에 안 보일지 몰라도 그런 측면에서 한번 자꾸 봐봐라. 그러고 후회란 게 잘 보면요. 언제나 그 일어난 시점 뒤에 해요. 뭐 1분 후에 하든 1시간 후에 하든 며칠 후에 하든. 그러니까 요 뒤에 볼 때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 일어나는 순간이 아닌 뒤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일어나는 순간에 딱 가보면요 그냥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후회할 일을 하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면 그냥 정확하게 보고 하는 대로 하고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거기에서 자기가 좋은 걸 경험했다고 이제 가게 되는데 처음부터 지혜가 없으니까 후회될 일을 한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지혜를 하여튼 지혜만이 살 길이에요. 후회가 잘못 봐서 어리석어서 일어나는 그런 것인데 이제 또 근본적으로는 항상 우리가 선택이 많고 나는 그거를 내 의지로 뭔가 선택할 이 힘이 있다 나한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고통을 주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가능성도 많았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데 했었어야 되는데 근데 그 힘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하는데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뭐 남녀 다 일어날 수 있는데 뭐 성추행을 당하다든지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여러 가능성이 있었다. 갈 수도 있고 안 가서 딴 데 갈 수 있었고 그리고 내가 그 중에 뭘 선택할 힘이 있는데 나는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또 후회와 죄책감에 시달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선택의 가능성과 의지? 요 측면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택이란 말 자체가 없어지는 게 제일 필요해요. 선택이란. 우리는 이제 좀 착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외국에 놀러 갔어요. 이제 점심시간이 됐어요. 음식점이 있어요. 한 몇 개가 있어요. 자, 딱 봤죠. 보고, 저기가 제일 맛있겠다. 해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맛이 없어요. 내가 선택 잘못했다.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딱 보고, 탁 정보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개를 봤잖아요, 외관을. 한 번도 가본 적은 없는 음식점이잖아요. 그 네 개의 정보가 탁 돌았지만은 여기서 딱 작용할 때 여기다 하고 간 거 아니에요.
여기다 할 때는 사실은 선택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요 네 개가 있으니까 이 네 개를 내가 이래 선택했다 하는데 사실은 네 개에 대한 정보가 들어왔고 그 정보를 탁 했을 때 여기다 하고 하나를 결정한 거지. 여기서 지금 요거는 요런 점이 있고 요건 요런 점이 이래 가지고 선택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말 자체가 나는 별로 없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인과의 법칙상 그냥 탁 일어나는 거예요. 이래. 그러니까 선택했다 하기 때문에 내가 잘못 선택했다고 뭐 이런 게 되는데 그냥 그 순간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뭐가 일어났다. 실제로 그런 거예요. 예. 그렇게 좀 선택이라는 말 자체를 자꾸 할 때는 선택에 대한 어떤 판단이나 선택의 어떤 책임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내가 이래 아이들을 보면은 어떤 아이는 장난감 가게에 가가지고 바로 탁 하는 애가 있어요. 어떤 애는 계속 보는 애가 있어요. 내가 볼 때 계속 보는 애는 좀 문제가 있는 애예요. 왜냐하면 처음 보는 장난감인데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안 그래요? 그런데 탁 선택하는 애는 저거 괜찮겠어 해가 탁 선택하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현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보고 그 다음에 좋으면은 그거 계속하고 좀 안 좋으면 또 다른 것도 한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어떤 정신현상을 이래 잘 보면 엄밀한 의미에서는 선택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그 속에서 탁 이래 탁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살아온 걸 바꾸면 소위 말하는 다른 선택이 되겠죠. 살아온 걸 하나도 안 바꾸면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착각이 일어나는 게 왜 저희가 요즘에는 무슨 말만 떨어지면 다 인터넷에서 찾잖아요. 쭈루룩 해갖고 야, 이거 어때 해갖고 이제 고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꾸 뭔가 선택 가능하고 아이고 잘못 골랐네 뭐 이런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래 학생들 보면 시험 치고 나는데 나 그 실수로 틀렸다는 애들이 있어요. 정확하게 몰라서 틀린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알면 절대로 안 틀려요. 예를 들어서 영어를 어느 정도 하는 사람 I'm a boy 하면 나는 소년이다. 그거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실수로 틀렸다는 애는 정확하게 모르고 약간은 여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이제 보강하면 되는 거예요. 틀린 애들도 실력은 다 틀려요. 똑같은 문제를 틀렸잖아요. 완전히 몰라서 틀린 애, 약간 헷갈리는 애, 실력이 다 다르고 다음엔 또 다른 문제는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우리를 알면은 그 순간에 우리 존재가 지금까지 살아온 정보 속에서 가장 나은 거를 탁 한 거예요, 이렇게. 예. 그거는 굉장히 순식간에 일어나요. 그걸 가지고, 요것도 할 수 있고, 그런 텀이 없어요. 정신작용은 굉장히 빨리 일어나요. 정신작용. 예.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빨리 일어나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알게 되고 그런 내가 말하는 측면에서 자기 경험을 자꾸 보다 보면 내가 지금까지는 잘못 생각했구나 하는 걸 좀 알 수 있고 어쨌든 뭘 하면 그 좋은 경험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이제 이 힘은 경험에서 나와요. 많은 경험. 예. 내가 볼 때는 사업해가지고 한 번도 실패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 실패를 했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또 다른 거예요. 예.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말씀 듣다 보니까 후회라는 거는 없고 지금 들어보니까 이제 어떤 게 일어났을 때 그냥 내가 요만큼 알았구나 또는 내가 요건 잘 몰랐구나.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나를 아는 잘 계기고 또 어떻게 보강해야 되겠다는 걸 알았고 그 일이 안 일어났으면 나는 거 모르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